제가 주체 축임으로 한 10분 안으로 끝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어느 조그만 그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그 블로그 하시는 분이 쓴 말이 있는데요. 되게 너무 인상적이어갖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원본이 사라지면 기록이 원본이 된다. 이때 원본이라고 하는 거는 구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유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말이 정말 이 기록의 중요성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학 아카이브 역시 이 기록을 통해서 점점 더 사라져가는 원본들을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이 후세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사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게 그 가시리에서 포제 지낼 때 밝혔던 등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제가 이제 육지에서 왔으니까 너무나 튼튼하게 돼 있는 이 등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튼튼한 등이 생겼는가? 이거 하나에도 제주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게 등을 만들었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주 이렇게 이 대 같은 것들을 분명히 대고 한지를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바른 걸로 해서 이렇게 초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보면 제주학 아카이브는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본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더해서 어떻게 하면 제주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드느냐, 이 두 가지를 둘 다 동시에 겨냥해야 제대로 된 제주학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수집 기록 관리의 원칙, 이런 부분들, 또 구축의 목적 부분에서 결국엔 기존의 이 자료들을 정말 잘 정리를 해서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을 해나가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원천 기반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 아카이브로 연결되는 그런 작업의 모범 사례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제주학 아카이브에서는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도, 연구원도 있게 되고, 또 그것이 제주학 전체의 어떤 공론화된 하나의 자료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지식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해나가는 건데요. 정보화 자료, 연구소,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이런 그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만 보면 2012년 8월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온라인 아카이브를 처음에 오픈을 해서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5만 3천여 건, 5만여 건이 넘는 이런 데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아카이브 방문자 수가 매년 한 4만 명 정도, 아카이브 페이지 뷰 수가 매년 한 25만 회 정도, 그다음에 콘텐츠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중요한데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를 쓰고자 이제 연락이 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뭐 전시나 방송, 또는 뭐 제주문화 VR 제작,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위한 우리 아카이브로 구축된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 JTBC 톡파원 25시라는 데에서도 우리의 자료를 갖다 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아카이브 자료 공개 수집 사업을 이제 2020년부터 센터장님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한테 개인적인 친분 내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잘 부탁을 해서 그걸 끌어오는 방식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의 어떤 가치나 이런 데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주민들이 도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이 아카이브에서 자기가 낸 자료를 보면 저거 내가 그 낸 자료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후손들이나 후속 세대한테도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마을제를 가지고 했고 다음에 관혼상제, 우리마을 옛사진, 그리고 올해 제주의 옛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초기에는 잘 이렇게 수집이 안 되고 그래서 역시나 아는 분들한테 사진 좀 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점점 체계화되는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 모집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것을 제출받는 형식,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정리하는 방법들도 점점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영경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8강에서 10강 정도 되는 강좌를 수강을 하시는데 참 놀라웠던 게 25명이 신청을 하면 한 20명 정도는 수료를 할 정도로 10번을 이렇게 강좌를 할 때 8, 9번은 꼭 참석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기초과정만 이렇게 시작했다가 2022년부터는 심화과정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는 교양 수준의 어떤 그런 식이 된다면 심화과정부터는 직접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고요. 올해도 그 상반기에 심화과정, 그다음에 기초과정 해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인 시민 아키비스트 발대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르는 예산이나 뭐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강좌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카이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을지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제주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의 마을지가 정말 이렇게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마을지 낸 게 한 20년 됐어 그러면 또 마을지 만들자고 제대로 업데이트해서 만들자고 논의를 하고 자금을 모으고 해서 마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마을, 물론 몇몇 마을들은 없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마을지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모아도 제주의 역사를, 그것도 각 지역별 특성까지를, 그러니까 제주 도내에서의 지역별 특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목표는 이걸 잘 다 수집을 하고 디지털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를 해서 누구든지 제주 아카이브만 들어오면 우리 마을 마을지를 다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또 저희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협약을 이렇게 맺은 제주대학교 도서관하고 같이 또 작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제주환경연구센터 지금까지 구축한 제주 아카이브 시스템은 자료가 좀 이 특정 분야에 한정이 아니라 좀 편중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속 쪽이라든지 아니면 미녀 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반면에 어떤 생활 도구라든지 어떤 농업 기술이라든지 뭐 관혼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는 좀 약한 측면들이 있어서 또 자연과학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들을 폭넓게 고르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개인 소장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 수집에 따른 저작권 해결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작권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저작권이 예전에는 좀 허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상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올려놨던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제기가 오면 뭐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인력 및 수상공간 부재, 정보 시스템 용량 부족 등으로 제일 체계적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이제 전문 인력이 한 명이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구 보존,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 수상공간의 문제는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 분들이 막 마을 문서도 내놓고, 막 유물도 내놓고 이러는데, 그걸 저희가 받아올 수가 없어요. 저희는 수상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민속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렇게 넘겨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없어서 이런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그런 뭐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공동 뭐 그런 이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발전 방안, 그다음에 특히 오픈 아카이브, 시민 아키비스트 양방향 소통 체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과 구술, 기록의 발현 체계 하는데 한번 이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피에르 노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분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기록됨으로 해서 역사적 가치를 획득한다. 아까 4.3 말씀 안현미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4.3 구술이 이 기록이 돼서 이 글로 또는 채록본으로 영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역사적 가치를 가졌다는 부분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으면서 또 이 제보자의 이 그 발화의 그 왜곡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역사가가 기록할 때 여러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서 기억과 기록은 동일하지 않은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아까 정영근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완벽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사료로서의 그 힘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현재지향적인 거 기억은 그다음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적 기억의 매체로서의 어떤 이야기 문화가 있는데요. 특히 제주의 정말 그 제주는 이야기 문화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공간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판이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판을 만들어주는 그 좋은 계기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조사 갔을 때 사실은 그런 판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판을 만드는 셈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그런 판이라도 생기면 마을 분들이 옛 추억을 되새기면서 옛날 얘기도 해주시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예전의 어떤 그런 관행이나 여러 가지 전승 지식들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허남춘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주의 어떤 풍부한 신화와 전설을 정말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기억을 틈내어서 구술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카이빙인데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집단 기억을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틈낼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그러니까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줄면 줄수록 만들면 만들수록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록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런 걸 생각하고요. 여기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의 문화를 기록할 때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와서 기록을 해도 제대로 기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생깁니다, 실제로. 예. 그 미묘한 뉘앙스나 아니면 같은 공유된 경험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거를 공감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오류들, 아까 그 피에르 노라 얘기했었던 그 왜곡되고 다시 기술할 때 어떤 그런 한계들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기록자, 시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주에서 태어나서 제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직접 자기 지역, 자기 마을, 자기 가족, 제주의 그 이야기, 제주의 문화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의 문전제, 다른 데에서는 거의 잘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독특하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번향당 군문화, 뭐 어떤 분의 표현으로는 영혼의 동사무소. 아까 또 안현미 선생님 그 여성 얘기했을 때 여성분들이 정말 특히 많이 의지하고 카운셀러 같은 그런 곳으로서의 번향당을 찾는 이런 부분들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정경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유교의 내면화 내지는 유교를 정말 어떤 지역보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거의 탑 수준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포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포제를 어떤 형식으로 지내냐면 육지에 있는 어느 향교나 서원에서 지내는 그런 뭐 석전 대제나 아니면 향교의 향사 수준으로 마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기를 딱 가지고
뭐 그 초원관 나와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창호를 해가지고 그거에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형식을 지금까지 하고 있답니다. 마을마다 모두 대부분의 마을들이 이 정도의 이 수준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제주도 분들이 정말 제대로 기록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밌는 장면이죠. 이 갓을 쓰고 이 도포를 입은 이 포제 제관들이 신방하고 같이 굿을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제주의 문화가 남성의 어떤 포제 문화, 여성의 군 문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어떤 통합된 그런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면서 제주의 어떤 이 문서, 마을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고 요 뒷면에 이 마을 이장들이 이 수결을 다 이렇게 한 문서입니다. 삼양동에서 나온 문서인데 이런 문서들이 지금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태, 뭐 민요, 그다음에 그 서자복, 동자복, 네, 아카이빙 과정 이런 뭐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그 도내 아카이브 통합 및 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내 산지에 있는 제주학 관련 아카이브와 네트워크 통합을 통한 제주학 포털 아카이브 사이트 구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여러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목록들을, 아카이브 자료들을 제주학 아카이브에서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사이트로 그 기관의 사이트로 가서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도의 지역학 아카이브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면서 벤치마킹 및 질적 도약을 모색을 합니다. 이따가 공주 아카이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테지만 같이 이렇게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형 아카이브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시민 아카이브 운영 활성을 통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카이브 자료의 킬러 콘텐츠화를 모색을 하는데요. 구술 자료를 정말 우리 센터장님 비롯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구술 체력본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걸로는 아까 정영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용 효과가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뭐냐 하면 바로 스토리뱅크 작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에피소드들로 쫙 끌어내서 스토리뱅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산업하고 훨씬 더 가깝게 연결이 될 수 있다. 또 초상권 및 저작권 규법 확립 및 공공누리체계 고도화에 좀 맞춰 나가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제주학 아카이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